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늘 하루종일 비가 촉촉이 내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행정수도 이전에 모든 것을 다 건 듯합니다. 부동산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그야말로 부동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전월세 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그것을 막는 대안으로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하겠다.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 국민투표를 하겠다, 아니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분들의 논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의 이 실현을 위해서 수십조,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려잡을 때 썼던 말이 있죠. 저번 4대강 사업에 22조 썼다. 자,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법원 갑니까? 대검찰청 가야죠. 또 거기만 갑니까? 현재 국방부 가야죠. 외교부 가야죠. 또 그것만 갑니까? 거기 만들면 지금 현재 세종시를 통과하는 이 KTX는 없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가 돼서 그들 이야기대로 하면은 헌법을 갖다 개정해서 헌법에다가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정한다고 만약에 박았다 치십시다. 그렇다면 명색이 1국 5천만, 세계에 보면은 10대의 경제 대국에 거기에 KTX가 해야 되겠죠? 서야 되겠죠? 세종역 만들어야죠. 또 그것만 있습니까? 세종역과 그러면 경제 수도로 할 수 있는 서울과 있는 별도의 고속도로 있어야죠. 지금은 보면은 가다가 옆으로 새 들어갑니다. 또 그것만 필요합니까? 지금 공항도 있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도, 그다음에 국회도, 대법원도 몽땅 세종시에 가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물론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의 특징은 돈 쓰는 건 정말 물 쓰듯 잘 씁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빚, 국채 발행하면 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홀라당, 천도라고 그러죠. 수도로 옮기는 천도. 그래서 그걸 홀랑 뒤집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갖다 실현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됩니까? 안 되죠. 열린민주당의 경제 전문가인 주진영 씨 같은 경우, 주진영 최고위원도 그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수도권 집값 부처 옮기고 옮긴다고, 공무원 옮긴다고 수도값 집값이 안정되었다면은 지금도 보면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몇 개, 한 5, 6개 부처를 빼고는 거의 다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부처는 다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세종시에 공간에 있습니다. 다 옮겼으면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귀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침 보니까 그 주간조선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비용들을 나름대로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들 것이다. 근데 여기에 주간조선이 추계한 부분에 결정적인 게 빠졌어요. 지금 세종시 인구 대략 한 35만 정도 됩니다. 35만 인구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가지, 국회 가지, 대법원 가지, 검찰 가지, 국방부 가지, 그다음에 나머지 부처, 외교부 가지 줄줄이 다 내려간다 치십시다. 그러면 현재 그 어느 땅에다, 저도 마침 보니까 최근에 선거에 즈음해서 한 세종시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 나름대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그야말로 우리 수도 하면은, 한강 하면은 가운데 뭐가 흐릅니까? 서울 하면 한강이 흐르고, 이북의 평양하면 대동강이 흐릅니다. 그다음에 저 런던은 템스강 흐르고 파리에는 세느강이 흐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수도라 그러면 제대로 자생력 같은 수도라면 최소한 인구 100만, 150만 정도 돼야 되고, 그렇다면 수원의 공급 등에서 가운데 물이 흐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종시가 보시면 글쎄 강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개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빡빡하기 짝이 없어요. 왜? 억지로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세종시이기 때문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충청도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아 여기 보면 청와대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가면 최소한 인구 100만 되면 어디다가 짓겠습니까? 지금 세종시하고 대전까지 다 진짜 뭐 엉망진창으로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또 좋습니다. 국회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구의원회관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보좌진이 5명이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300명에 보좌진 10명입니다. 9명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3,000명입니다. 보좌 직원만. 그거 말고 거기 보면 본청, 예산처, 도서관 그 어마어마한 것 75년인가 7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해서 양하원이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양하원, 상원, 하원, 양원으로 쓸 수 있게끔 현재 국회 본회의장과 예결위원장 그 회의장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이뤄냈던 겁니다. 자, 그 매몰 비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아파트 올리면 된다고 얘기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2012년에 2013년에 지금 의원회관 때려 부수십시다. 자, 지금 서초동 가면 대법원이 있고 대검찰청이 있습니다. 그것도 때려 부숴야 되겠죠. 때려 부숴서 집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다 비용 나올 거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 그것이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대역사를 갖다가 단순히 수도권 집값 잡는 거 간단합니다. 공급 늘리면 되는 겁니다. 공급 늘리고 다음에 저 금융대출 아니 그러면 20대 30대들이 자기 돈 예금해서 언제 집 삽니까? 어쨌든 융자 낄 수밖에 없죠. 물론 융자를 받아서 투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했던 대로 추미애 현 법무장관 같이 3억 2억 8천짜리 오피스텔 사면서 1억 4천 흔한 얘기로 은행에서 돈 땡겨갖고 월 160만 원씩 165만 원씩 그렇게 벌어들이는 그런 류의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1가구 1주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공급 늘리고 대출 숨통 그렇게 좋지 않으면 집값 천정부지로 오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집값이 자기들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고 그야말로 전월세 대란으로 난리가 나니까 전월세 뭐 대책 만든다고 임대차 대책 만든다고 뚝딱 3일 만에 법 만들어 갖고 앞으로 조만간 1년 2년 3년 내에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전세 난민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수도 이전 천도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조선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우선 국회를 새로이 국회면 최소한 그 부지 지금 현재 국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한 5만 평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니까 본청이 있어야죠. 의원회관이 있어야죠. 도서관이 있어야죠. 거기다 그것만 있습니까? 최소한 3부 요인인 국회의장 공간이 있어야죠. 국회만 짓는 데만 1조 이상의 돈이 든답니다. 국회만 그렇습니까? 대법원 안 그렇습니까?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가면 대법원도 같은 비용이 돈 듭니다. 대법원 가면 쌍둥이 대검찰청도 가야 됩니다. 뭐 서울지검하고 서울지법은 안 한다 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현재 보면은 고속도로를 갖다가 별도의 고속도로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고속도로 서울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 닦는데 약 10조 원이 든답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송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오송역. 근데 오송역이 아니라 이제는 명색이 수도가 되면 세종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세종역 신설하는데 1조 원이 듭니다. 또 기존의 부처들, 기존에 나머지 뭐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들, 또 과천에 있는 부처들도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세종청사를 갖다가 지금 확장하는데 약 4천억을 갖다가 배정 확정을 했는데 과천에 있는 그런 부처하고 나머지 부처들 다 내려가면은 이것을 1조 원 이상이 들게 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국방부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외교부는 별도의 청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국방부 같은 경우 내려갔을 경우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죠. 국방부 내려가지 외교부 그 두 개만 해도 얼추 또 국방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하는 수 없이 지금 한남동에 공간이 있습니다만 공간이 필요합니다. 외빈 접대 때문에 거의 1조가량의 돈입니다. 거기에다 명색이 수도 세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공항이 있어야죠. 그럼 공항을 어디다 만듭니까? 그 옆에 군공항입니다만 청주국제공항을 갖다가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최소한 5천억 내지 1조 원의 돈이 됩니다. 그야말로 돈잔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잔치 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선 이런 부지를 갖다 마련하려면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북한이나 중국 같이 갖다가 강제 몰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보면은 마치 노무현 정부에서 그 당시 혁신도시 만든다고, 전국의 혁신도시 만든다고 무려 87조 원의 땅을 사들입니다. 그 풀렸던 돈이 다시 고스란히 강남, 수도권, 서울, 강남으로 피드백되면서 강남 불패 신화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야말로 집값이 노무현 정권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가 뛰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 3배, 4배가 뛰었죠. 그 강남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역설적으로.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좌파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 그것도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을 갖다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있는 자, 잘 사는 자, 강남에 있는 잘 사는 놈들, 3% 종부세 내는 놈들, 또 내지는 다주택자, 저도 믿습니다. 몇 채씩 주택 여러 채 갖고 전세 놓으면서 그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려잡자고,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 주택 정책 한다고 3일 만에 급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원순 씨가 돌아가기 전에 있던 가회동 서울시장 공간관 28억 원짜리 그런 세입자도, 그런 임차인도 보호해야 되나요? 강남 가면요, 강남에 보면 20억, 30억, 10억, 20억, 3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도 보호해야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사는 놈, 나쁜 놈들, 나머지 97% 이 사람들의 분노를 절로 때려 넘기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갖고 뭐하는 놈 때려잡고, 그러고 그렇게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을 이념, 옛날 마오나 김일성 같이 그와 같은 이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꼬이는 겁니다. 꼬이다 보니까 드디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 어제도 보니까 마치 하늘로 갔다가 막 임대인들 해갖고 한 2,000명 모여서 하늘로 신발 던집디다마는 그건 맞겠다고 역대급 천도 미뤄짐작컨대 최소한 20에서 30조 이상이 들어갈 그 천도를 갖다가 강행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 한번 가보십시오. 세종시는 지금도 가면 깝깝합니다. 따닥따닥따닥 아파트 붙어있고, 그야말로 가운데 실개천 하나 흐르는 정도.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들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서울에 집 있고, 거기에 또 별도 청약에서 아파트 있고, 그래 놓고 또 1가구 2주택은 또 때려잡겠다. 마구마구 꼬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야말로 재미 좀 보려고 그야말로 장난치듯이 천도 얘기 꺼내서 나라를 오늘날 이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좌파들 이런 얘기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다고. 그건 헛소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사이공이 몰락하고 75년에 자유월남의 사이공이 월맹에 의해서, 베트공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77년에 카터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카터 정부 주한미군 철수를 갖다가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을 갖다가 요즘 같은 의미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북한의
화력, 북한의 무력으로부터 좀 이선으로 후퇴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업 그 근처에다가 일단 수도를 갖다 만들려 했던 것이 이게 박정희 대통령 꿈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꿈은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이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수도 서울이 그야말로 한반도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겁니다.